움직이지 마세요. 몸이 너무 가까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신 향기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나도 그래요. 당신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뛰네요.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지연, 33, 정수기, 수리기사로 일한 지 벌써 7년째다. 사람들은 가끔 놀란다. 여자가 이런 일을 하냐고. 나는 그냥 웃으며 넘긴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로 대답한다. 괜찮다고. 사실은 힘들다.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하루에 대여섯 집을 돌아다니는 일이 쉬울 리 없다. 어깨는 늘 뻐근하고 허리는 자주 아프다. 하지만 이 일이 싫지는 않다. 고장난 것을 고치는 순간의 쾌감, 차갑던 물이 다시 흐르는 소리, 그게 좋았다. 결혼은 안 했다. 남자친구도 없다. 몇 번 만나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내가 너무 독립적이라고들 했다. 남자 같다고도 했다. 상처받았지만 인정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몰랐다. 혼자 사는 게 편했다. 외롭긴 했지만 밤마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천장을 바라볼 때면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웠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사치였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다. 그날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나는 몰랐다. 고장난 건 정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멈춰있던 내 심장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다시 뛰게 만들 사람이 35살이나 많은 한 남자였다는 걸. 주소를 확인했다.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 골목 안쪽 깊은 곳.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가며 나는 가방을 다시 한번 메었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오늘만 새 집제였다. 피곤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다. 성실하게 해야 했다. 집은 예상보다 컸다. 단독주택이었다. 낡았지만 정돈된 느낌이었다. 담장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였다. 잘 가꿔진 것 같았다. 장미 몇 송이가 피어 있었다. 붉은 장미, 시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름다웠다. 대문 앞에 서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멜로디가 울렸다. 오래된 집에서 나는 특유의 소리였다.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렸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기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 노인이 사는 집이구나 싶었다.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첫인상은 조용함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전체적으로 주저앉은 듯한 느낌이었다. 회색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깔끔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너무 또렷해서 나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예상과 달랐다. 노인이 아니었다. 60대 후반쯤 보였지만 노인이라 부르기엔 뭔가 달랐다. 기운이 남아있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문을 열어주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가도 좋다는 신호였다. 나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실내를 힐끗 봤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쓸쓸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음식 냄새도, 생활의 흔적도. 마치 전시된 집 같았다. 아니, 멈춰버린 시간 같았다. 주방으로 안내하는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나는 거실을 훑어봤다. 오래된 가죽 소파, 낡은 TV, 책장 가득한 책들, 그리고 창가에 걸린 액자 하나.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젊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미소 짓고 있었다. 환하게. 옆엔 여자가 있었다. 아내였을 것이다. 고운 한복을 입고 그에게 기대어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둘 다. 지금의 그와는 너무 달랐다. 나는 시선을 거뒀다. 남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불편했다. 그리고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저 웃음은 어디로 간 걸까? 저 행복은 주방에 도착했다. 정수기는 싱크대 옆에 있었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최소 10년은 된 것 같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정수기 밑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좁았다. 공간이 비좁아서 몸을 거의 밀어넣다시피 해야 했다. 익숙한 작업이었지만 매번 힘들었다.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폈다. 필터가 문제였다. 교체가 필요했다.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다. 땀이 났다.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있으니 숨이 차올랐다. 여름이었다. 에어컨은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혼자 사니까 전기세가 아까운 모양이었다.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 느꼈다. 시선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정수기 밑에 반쯤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알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내 뒷모습을, 구부린 내 허리를, 드러난 내 목덜미를, 작업복 사이로 비치는 내 살결을.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는 수많은 집을 다녔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렇게 의식한 적은 없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뜨겁게. 손이 떨렸다. 공구가 미끄러졌다. 금소금이 울렸다. 나는 황급히 공구를 잡았다.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집중하라고.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다. 작업을 마치고 몸을 빼냈다. 일어서려는데 어지러웠다. 좁은 공간에 오래 웅크리고 있어서였다. 비틀거렸다. 그 순간 손이 내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내 차가운 팔에 닿은 그의 손은 마치 불덩이 같았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을 봤다. 깊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많은 걸 겪은 사람의 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운 눈이었다. 텅 빈 무언가를 갈구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알 수 있었다. 내 눈도 똑같았으니까.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가 손을 놓았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거리를 만들어야 했다. 이 묘한 공기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내 팔에 남아 있었다. 피부에 각인된 것 같았다. 가방을 챙기려는데 그가 싱크대로 갔다. 컵을 꺼냈다. 유리컵이었다. 투명한. 그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 그리고 내게 건넸다. 우리의 손가락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물을 마셨다. 차갑고 깨끗했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을 느끼며 나는 그를 훔쳐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내렸다. 컵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문장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이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물맛이 변했다고. 같은 물인데 다르게 느껴진다고. 혼자 마시는 물은 쓰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너무 무거웠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다. 집을 나왔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진정되지 않았다.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뭐였을까, 방금 그건.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그저 손님이었을 뿐인데. 나이 많은 외로운 한 남자였을 뿐인데.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뭔가 시작됐다는 걸. 내 안에서 그리고 아마도 그의 안에서.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팔에 남은 그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다. 나는 그 부분을 쓰다듬었다. 그가 잡았던 그곳을. 아직 따뜻했다. 환상이었을까? 아니었다.
너무 생생했다. 너무 뜨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그를 떠올렸다. 그의 손,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내 팔에 남아있는 그의 온기.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문질러도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그를 생각했다. 이건 위험하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이미 시작됐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사흘이 지났다. 사흘 동안 나는 그 집을, 그 남자를 생각했다. 일하는 내내, 밥을 먹는 내내,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친 것 같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33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전화할까? 안부를 물을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하지? 정수기는 잘 작동하냐고. 너무 뻔했다. 물맛은 어떠냐고. 이상했다. 나는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 겁이 났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흔들릴 것 같아서, 더 빠져들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점심시간이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 받았다. 그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최대한 차분하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이 또 샌다고. 번거롭겠지만 한 번만 더 와줄 수 있냐고. 물이 샌다고. 사흘 전에 완벽하게 고쳤는데.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가고 싶었다. 그를 보고 싶었다. 나는 대답했다. 지금 출발하면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진정하라고, 그냥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을 봤다. 머리가 엉망이었다. 립스틱도 지워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화장을 고쳤다. 머리를 빗었다. 작업복이 구겨진 게 신경 쓰였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다른 옷은 없었다.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골목이었다. 불과 사흘 전에 왔던 길인데 벌써 익숙했다. 아니, 그리웠다. 이 길이, 이 골목이. 대문 앞에 섰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엔 금방 문이 열렸다.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서 있었다. 지난번과 같은 회색 셔츠. 하지만 뭔가 달랐다. 머리를 빗은 것 같았다. 면도도 깔끔하게 했다. 준비하고 기다렸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두둥거렸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기다렸구나.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다. 무거웠다. 긴장감이 흘렸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만든 핑계라는 것을. 주방으로 갔다. 정수기를 확인했다. 이상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물도 새지 않았다.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길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다시 정수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필요 없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조금 더 이 공간에서, 이 남자 곁에서. 공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등을, 내 목을,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가 움직였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공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떨림을 멈추려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가 말했다. 낮은 목소리로. 손이 차다고.
내 손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눈을 봤다. 깊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많은 걸 겪은 사람의 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뭔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래 잊고 있던 뭔가가 정말로 내 손은 차가웠다. 여름인데도 늘 차가운 손이었다.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의사가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온몸이 뜨거웠다. 손만 빼고, 아니, 손도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 때문에 그가 손을 뻗었다. 내 손을 감쌌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마치 난로 같았다. 내 차가운 손을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저 손을 잡았을 뿐인데 온몸의 감각이 그곳에 집중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쓸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귀한 도자기를 만지듯이. 나는 눈을 감았다. 이 감각에 집중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작은 접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그가 말했다. 매일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힘든 일을 한다고. 얼마나 고되냐고. 그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니, 연민 이상의 뭔가가. 나는 눈을 떴다.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렸다. 그의 숨소리가 내 숨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말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라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익숙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었다. 나는 외로웠다. 힘들었다.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선생님, 손도 따뜻하다고. 혼자 사는데 이렇게 따뜻하다고. 그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따뜻한 게 아니라고. 그냥 타오르고 있는 것뿐이라고. 오래 참았던 것들이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었다. 그도 나처럼 외로웠다. 혼자였다.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찾은 것이었다. 손을 놓아야 했다. 알고 있었다. 이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도 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이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쥐었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이 압력이, 이 온기가 좋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내가 온 뒤로 집이 달라진 것 같다고. 공기가, 온도가 모든 게. 나도 고백했다. 선생님을 만난 뒤로 내 하루가 달라졌다고. 자꾸 생각난다고. 이 집이 선생님이.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근했다. 서로의 존재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고 있었다. 그가 먼저 손을 놓았다. 천천히 아쉬운 듯이. 나는 손을 보았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일어섰다. 가방을 챙겼다. 가야 했다. 더 있으면 안 됐다. 더 있으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에게 안길 것 같았다. 그의 품에서 울 것 같았다. 그가 말했다. 기다리겠다고. 다시 올 때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집을 나왔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그가 창가에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손을 들었다. 나도 손을 들었다. 작별 인사였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아직도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키스하듯이. 그가 내 손에 입 맞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외로워서도 아니었다. 그냥 벅찼다. 이 감정이, 이 떨림이, 이 모든 게 벅차서 눈물이 났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느낌. 그날 밤 나는 내 손을 들여다봤다. 그가 잡았던 그 손을. 그의 온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아있었다. 그 따뜻함이, 그 부드러움이, 그 간절함이. 나는 그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다. 마치 그가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리고 속삭였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해.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미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이. 그리고 돌이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 동안 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무슨 핑계로 전화하겠는가. 정수기가 또 고장났냐고 물을 수는 없었다. 너무 뻔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그가 먼저 연락하기를. 나를 다시 부르기를. 하지만 일주일 내내 침묵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수없이 확인했다. 부재 중 전화는 없을까? 문자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혹시 그날의 일을 후회하는 건 아닐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순간의 외로움이었던 걸까? 일하면서도 계속 그를 생각했다. 다른 집의 정수기를 고치면서도 그의 집이 떠올랐다. 다른 손님을 만나도 그의 얼굴이 보였다. 미쳐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33을 살면서.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장마였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일정이 취소됐다. 집에 있어야 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그를 생각했다. 지금 그는 뭘 하고 있을까? 혼자 그 큰 집에서. 비 오는 날은 더 외롭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때 전화가 왔다. 그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난번보다 더 낮았다. 떨리는 것 같았다. 비가 와서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정수기 쪽에서 물이 샌다고. 올 수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지금 간다고. 비가 와도 괜찮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서둘러 준비했다. 작업복을 입고 우산을 챙겼다. 가방을 들었다.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다.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사고라도 나면 그를 만날 수 없으니까. 대문 앞에 도착했다. 우산을 펼치고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튀었다. 작업복이 젖었다. 신경 쓰이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금방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봤다. 젖은 내 모습을. 비에 젖은 머리칼 젖은 작업복. 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기를 털었다. 하지만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그가 사라졌다가 수건을 들고 왔다. 하얀 수건이었다. 부드러워 보였다. 나에게 건네며 그가 말했다. 감기 걸린다고. 이 나이 돼보면 안다고. 몸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수건을 받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여전히 뜨거웠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다. 얼굴을 닦았다.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내 젖은 머리칼을, 내 붉어진 볼을, 내 젖은 옷을 훑고 있었다. 나는 더 뜨거워졌다. 비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 때문이었다. 거실로 안내받았다. 소파에 앉으라는 그의 말에 나는 머뭇거렸다. 젖은 옷으로 앉아도 되나?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했다. 앉으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그는 주방으로 갔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다. 차를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였다. 생강차 같았다. 내게 건네며 그가 말했다. 따뜻하게 마시라고. 몸을 녹이라고. 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따뜻했다. 손바닥이 녹는 것 같았다. 차를 마셨다. 달콤하고 매콤했다.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따뜻해졌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나를 봤다. 그냥 봤다. 말없이. 나도 그를 봤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빗소리만 들렸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고요했다. 하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드러내지 못한 것들로.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수기를 봐야 한다고. 그게 내가 온 이유라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정수기는 핑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보고 싶었다는 것을. 그가 말했다. 비 오는 날은 외롭다고. 혼자 있으면 더 그렇다고. 빗소리가 마음을 적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고. 나도 그렇다고.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비 오는 날만큼은 힘들다고.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가 물었다. 외롭지 않냐고.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내 대답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외롭다고. 매일 외롭다고. 그가 말했다. 자기도 그렇다고. 아내가 떠난 뒤로 매일이 외로웠다고.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 뿐이라고. 외로움에 익숙해질 뿐이라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울면 안 됐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다. 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겹쳐졌다. 우리는 같았다. 혼자 남겨진 사람들.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가 내게 물었다. 왜 혼자 사냐고. 나 같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좋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나. 다들 자기 삶으로 바쁘다.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가질 사람은 없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라고.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나에게.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혼자 사시냐고. 재혼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가 창밖을 봤다. 빗줄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생각해봤다고. 하지만 할 수 없었다고. 아내가 너무 컸다고.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고.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있었다. 말없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고. 내가 온 뒤로 집이 달라진 것 같다고. 공기가 온기가 모든 게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든다고. 나도 고백했다. 나도 그렇다고. 선생님을 만난 뒤로 하루가 달라졌다고. 우리는 서로를 봤다. 오래. 말없이. 그의 눈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기대. 나도 같은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부영할 수 없었다. 차가 식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일어서야 했다. 정수기를 봐야 했다. 그게 내가 온 명분이니까. 하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었다. 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좋았다. 하지만 결국 일어섰다. 그도 일어섰다. 주방으로 갔다. 정수기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물도 새지 않았다. 거짓말이었다. 나를 부르기 위한. 나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래도 나는 작업하는 척했다. 공구를 꺼내 이것저것 만졌다. 시간을 끌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더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는 옆에 서서 나를 봤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뜨거웠다. 작업을 마치고 일어섰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한 발짝만 다가서면 닿을 거리.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내 숨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손을 뻗었다. 천천히 내 뺨을 향해.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그는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이 감촉을 느끼고 싶었다. 기억하고 싶었다. 그가 속삭였다. 아름답다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그렇다고. 나는 눈을 떴다. 그를 봤다. 그의 눈에 내가 비쳤다. 아름다운 내가. 나는 그런 나를 본 적이 없었다. 거울에서도 나도 손을 뻗었다. 그의 뺨을 향해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만졌다. 거칠었다. 나이의 흔적이 느껴졌다. 하지만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 손길을 느끼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말없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중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 영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다. 나는 손을 내렸다. 그도 손을 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나는 말했다. 가야 한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고. 현관까지 나를 배웅했다. 우산을 건네며 그가 말했다. 조심해서 가라고. 비가 많이 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돌아봤다. 그가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또 올게요. 그가 미소 지었다. 기다리겠다고. 나는 우산을 펼치고 나갔다. 빗속으로.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뺨에 남은 그의 온기를 느끼며 아직도 따뜻했다.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그날 밤나는 거울을 봤다. 그가 아름답다고 한 내 얼굴을 처음으로 그렇게 보였다. 아름답게. 그의 눈으로 본 나.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웃는 게. 이틀 후 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저녁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의 이름이 떴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편안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저녁 먹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그럼 같이 먹지 않겠냐고. 자기가 해놓은 게 있다고. 나는 망설였다. 이건 다른 차원이었다. 수리는 핑계였다. 이제 우리는 그냥 만나고 있었다. 서로를 보고 싶어서.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대답했다. 간다고. 지금 간다고. 샤워를 했다. 머리를 감았다. 옷을 갈아입었다.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을. 청바지에 흰 티셔츠. 단순했지만 깔끔했다. 화장을 했다. 가볍게. 립스틱도 발랐다.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아니, 좋아 보였다.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길이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대문 앞에 섰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금방 문이 열렸다. 그가 서 있었다. 그도 옷을 갈아입었다. 남색 셔츠에 회색 슬랙스. 깔끔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은 것 같았다. 면도도 깨끗하게 했다. 준비하고 기다렸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좋은 냄새였다. 된장찌개 냄새 같았다. 밥 냄새도. 나는 주방을 봤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계란말이. 소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그가 말했다. 직접 했다고. 오래간만이라 서툴렀다고. 맛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좋은 냄새가 난다고. 맛있을 것 같다고.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가 밥을 퍼주었다. 국을 떠주었다. 마치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더 정성스럽게.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다. 따뜻했다. 정성이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그가 미소 지었다. 다행이라고. 걱정했다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다.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밥을 다 먹고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가 말렸다. 손님인데 어떻게 하냐고. 나는 웃었다. 손님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는 뭐지?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결국 함께 설거지를 했다. 나는 씻고 그는 닦았다. 나란히 서서 어깨가 스쳤다. 손이 부딪혔다. 그때마다 전율이 흘렀다. 이렇게 작은 접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차를 내왔다. 녹차였다. 향이 좋았다. 나는 차를 마시며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그것만으로도 대화가 됐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었다고.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더라고. 그냥 연료 같았다고. 살기 위해 넣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고. 나도 그렇다고. 나는 물었다. 선생님은 뭐 하시던 분이냐고. 그가 대답했다. 교사였다고. 국어를 가르쳤다고. 30년을 학교에서 보냈다고. 퇴직한 지는 5년 됐다고. 나는 상상했다. 교단에 서 있는 그를,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를. 멋있었을 것 같았다. 그가 물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게 됐냐고. 나는 웃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고 이게 있었다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하다고. 고치는 게 좋다고. 부서진 것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게. 그가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자기도 고치고 싶은 게 있다고. 부서진 것을. 오래전에.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슬픔이 가득했다. 아내 이야기구나 직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냐고. 그가 창밖을 봤다. 먼 곳을 보는 눈이었다. 3년 전이라고 말했다. 암이었다고. 빨랐다고. 진단받고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의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옥 같았다고.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그녀를 보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그리고 혼자 남겨지는 게.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저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봤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달라졌다고.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고.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는 것 같다고. 나도 고백했다. 나도 그렇다고. 선생님을 만나고 달라졌다고. 외롭지 않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도 꽉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오래. 말없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잊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늦었다고.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나는 시계를 봤다. 벌써 11시가 넘었다. 나는 일어섰다. 정말 가야 했다. 더 있으면 안 됐다. 더 있으면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았다. 현관까지 나를 배웅했다. 신발을 신으며 나는 그를 봤다. 그도 나를 봤다. 아쉬움이 가득한 눈으로. 나는 말했다. 오늘 고마웠다고. 맛있었다고. 그가 웃었다. 자기도
좋았다고. 오랜만에 즐거웠다고. 나는 문을 나섰다. 몇 발자국 걸었다. 멈췄다. 돌아봤다. 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그도 손을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차에 올라타서도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그의 집을 봤다. 불이 켜진 창문을. 그가 서 있을 것 같았다.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천천히 출발했다. 백미러로 그의 집을 봤다. 점점 멀어졌다. 사라졌다.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다. 그와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손을 잡았다. 평범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특별했다.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이었다. 그날 밤 나는 행복한 꿈을 꿨다. 그와 함께 있는 꿈을, 웃고 있는 꿈을.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꿈을.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핑계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냥 보고 싶다고 전화했다. 그도 그랬다. 우리는 솔직해졌다. 서로에게. 어느 토요일 오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날씨가 좋다고. 산책하지 않겠냐고. 나는 좋다고 대답했다. 1시간 후 그의 집 앞에서 만났다.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젊어 보였다. 아니, 실제로 젊어진 것 같았다. 표정이 밝아졌다. 미소가 많아졌다. 우리는 동네를 걸었다. 나란히. 어깨가 스쳤다. 손이 스쳤다. 그때마다 전율이 흘렀다. 우리는 별 이야기를 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일상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연인들이 걷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말했다. 좋다고. 이런 평화로운 풍경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았다. 그와 함께라서 더.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나기였다. 순식간에 쏟아졌다.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도 일어섰다. 어디론가 피해야 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뛰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손을 잡고 뛰었다. 공원을 가로질러 빗속을. 숨이 찼다. 하지만 웃음이 났다. 이상하게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봤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다.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수건을 가져왔다.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감기 걸린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갈아입을 옷이 없었다. 그가 자기 옷을 가져다 줬다. 큰 티셔츠와 편한 바지. 입어보라고. 나는 화장실로 갔다. 젖은 옷을 벗었다. 거울을 봤다. 젖은 머리 붉은 볼. 이상하게 생기 있어 보였다. 그의 옷을 입었다. 컸다. 티셔츠가 무릎까지 내려왔다. 바지는 질질 끌렸다. 나는 웃음이 났다. 이상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의 옷에서 그의 냄새가 났다. 편안한 냄새였다. 거실로 나왔다. 그도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마른 티셔츠. 그의 몸이 드러났다. 생각보다 탄탄했다. 나이에 비해. 나는 시선을 돌렸다.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귀엽다고. 내가 그의 옷을 입으니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나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았다. 그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차. 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다. 아직도 몸이 차가웠다. 그가 내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때리는 소리. 우리는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평화로웠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비를 듣는 게 그가 말을 꺼냈다. 오늘 즐거웠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뛰어봤다고. 웃어봤다고. 나도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정말 즐거웠다고. 그와 함께라서. 그가 나를 봤다. 깊은 눈으로. 말했다. 고맙다고. 내가 와줘서. 자기 삶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고맙다고. 선생님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봤다. 올해 공기가 달라졌다. 무거워졌다. 아니, 진해졌다. 뭔가로 가득 찼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그의 손이 내 뺨을 향했다. 천천히.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다.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마치 꿈을 만지듯이. 나도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을 향해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뺨을 만졌다. 거칠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 손길을 느끼며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이 사라졌다. 우리 둘만 남았다. 이 순간에 그가 가까워졌다. 천천히. 나도 가까워졌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소리가 섞였다. 입술이 스쳤다. 살짝.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가 물었다. 속삭이듯이. 괜찮냐고. 이래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아니, 좋다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키스했다. 천천히 깊게. 오랜만이었다. 이런 감정. 이런 떨림.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키스가 끝났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원한다는 것을. 그가 말했다. 이상하다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죽은 줄 알았다고. 심장이. 하지만 뛰고 있다고. 당신 때문에. 나도 고백했다. 나도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오랜만에. 우리는 다시 깨어났다. 꽉.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나와 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밖에서 비가 계속 내렸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만의 세계에 있었으니까. 서로의 품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없을 것이다. 영원히.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솔직해졌다. 서로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연인이 됐다.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를 원한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다. 그의 집에서 혹은 밖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그와 함께라서. 사람들은 몰랐다. 우리의 관계를.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뭐라고 할까? 35살 차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때로는 신경 쓰였다. 이게 맞나?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그날도 그의 집에 있었다. 일요일 오후였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가 건반을 닦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는 그를 지켜봤다. 그의 뒷모습을. 구부린 등, 먼지를 닦는 손. 슬퍼 보였다. 아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가갔다. 그의 옆에 섰다. 그가 말했다. 아내가 자주 치던 피아노라고.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라고. 매일 밤 연주하곤 했다고. 쇼팽을 좋아했다고. 야상곡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위로하고 싶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하는 듯한 손길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피아노 의자에. 좁았다. 우리 몸이 닿았다. 그가 건반을 쳤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조율이 안 된 지 오래인 것 같았다. 소리가 탁했다. 그래도 아름다웠다. 그가 또 다른 음을 쳤다. 그리고 또 멜로디가 이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봤다. 건반 위를 움직이는 손을. 우아했다. 나이가 느껴지는 손이었지만 아름다웠다. 많은 것을 만져온 손. 많은 것을 느껴온 손. 그가 연주를 멈췄다. 나를 봤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웠다. 좁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그의 눈을 봤다. 깊었다.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그가 말했다. 당신도 배우고 싶냐고. 피아노를. 나는 웃었다.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늦지 않냐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늦은 건 없다고. 시작하고 싶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다. 함께 건반을 눌렀다. 소리가 울렸다. 우리의 소리. 함께 만든. 그의 손이 내 손을 이끌었다. 다음 음으로. 그리고 다음. 간단한 멜로디였다. 어린이 노래 같은. 하지만 아름다웠다. 우리가 함께 만들고 있어서 연주가 끝났다. 우리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 건반 위에서 손을 겹쳐둔 채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심장 소리였을까? 구별이 안 됐다. 그가 나를 봤다. 깊은 눈으로. 말했다. 고맙다고. 함께 있어줘서. 외롭지 않게 해줘서. 나도 말했다. 나도 고맙다고. 살아있게 해줘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줘서. 그 말에 그가 멈췄다. 나를 봤다. 사랑이라고. 내가 한 말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선생님을. 그의 눈이 붉어졌다. 나도 그렇다고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당신을.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하지만 확실하다고. 이건 사랑이라고. 우리는 키스했다. 피아노 앞에서. 긴 키스였다. 깊은 키스였다. 손은 여전히 건반 위에 겹쳐져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음악과 사랑을 나눴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둘 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너무 벅차서 흐르는.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다. 나도 그의 눈물을 닦아줬다. 우리는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에 남았다.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설거지를 했다. 함께 TV를 보고 함께 차를 마셨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함께라서. 밤이 깊어졌다. 나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남아있으라고. 오늘 밤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나도 그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 그는 침실을 내줬다. 자기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나는 안 된다고 했다. 내가 소파에서 자겠다고.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타협했다. 함께 침대에 누워있되 그냥 자기만 하자고. 침대에 누웠다. 나란히. 손을 잡고. 천장을 보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 추억 좋아하는 음식 꿈꾸는 미래.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잠들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싫었다. 하지만 결국 잠들었다.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악몽 없는 잠이었다. 행복한 꿈을 꿨다. 우리가 함께 있는 꿈을. 아침에 눈을 떴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미소 지으며 아름답다고 말했다. 자는 모습이.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웠다. 하지만 싫지 않았다. 함께 아침을 먹었다. 그가 만든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맛있었다. 아니, 행복했다.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니.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33세. 사랑에 빠질 수 있다니. 35살이나 많은 남자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이다. 우리를.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다. 그것만이 중요했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우리가 함께한 지 2달이 됐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다.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걸을 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쳐다봤다. 속삭였다. 저 나이 차이 좀 봐. 아빠 같은데. 돈이 많나 봐. 처음엔 무시했다. 신경 안 썼다. 하지만 점점 쌓여갔다. 그 시선들이, 그 속삭임들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도 그랬다. 그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젊은 커플이 우리를 보며 킥킥거렸다. 할아버지 모시고 나왔나 봐. 효년에 그 말이 들렸다. 칼처럼 날카롭게. 집에 돌아와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화가 났다. 속상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다음 날 그를 만났다. 그의 집에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어제 일을. 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그가 물었다. 무슨 일 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계속 물었다. 나는 결국 터뜨렸다. 울면서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고. 속삭임이 아프다고. 우리가 이상해 보인다고. 그가 나를 안았다. 꽉 말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힘들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고. 세상이 잘못된 거라고. 하지만 그는 계속 미안해했다. 자기가 더 젊었으면, 나와 어울리는 나이였으면. 그 말에 나는 더 울었다. 선생님은 완벽하다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나는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둘 다 슬펐다. 화가 났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울음이 그치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진지하게.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쉬운 대답은 없었다. 그가 말했다. 헤어지는 게 나을까? 나를 위해. 나는 화를 냈다. 무슨 소리냐고. 헤어지고 싶냐고.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가 나를 봤다. 확실하냐고. 후회하지 않겠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다고. 절대 후회 안 한다고.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그것만이 확실하다고. 그가 나를 꽉 안았다. 나도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다. 계속하기로.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서로를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날 밤 그의 품에서 잤다. 처음으로 정말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모든 것을 느끼며.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경험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이라서. 나도 떨렸다. 오랜만이어서. 아니, 이렇게까지 사랑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서로를 탐험했다. 천천히 깊게. 말은 필요 없었다. 몸이 대화했다. 숨소리가 말했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 완전히.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다. 땀이 식어갔다. 심장이 천천히 진정됐다. 하지만 여운은 남아 있었다. 온몸에. 그가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나도 속삭였다.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속삭이며 잠들었다.
서로의 품에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그가 옆에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래 이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다. 영원히. 그도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아침이라고. 나도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라고. 정말 좋은 아침이라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만들었다.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커피.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우리가 함께라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단순한 것이.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 편견, 오해, 많은 것들을 견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함께라면, 그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1년이 흘렀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수기를 고치러 갔던 그날부터 많은 것이 변했다. 나도, 그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아침이라고. 그도 답장을 보냈다. 좋은 아침이라고. 당신도. 그 짧은 문자가 내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났다. 그의 집에서 혹은 내 집에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함께 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다. 우리를 쳐다보고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니, 덜 신경 쓰였다.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중요한 건 우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는 많이 변했다. 밝아졌다. 자주 웃었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더 신경 썼다. 머리도 염색했다. 검은색으로. 젊어 보였다. 실제로 젊어진 것 같았다. 나도 변했다. 자신감이 생겼다. 일할 때도 웃음이 나왔다. 고객들이 말했다. 밝아졌다고. 좋은 일 있냐고. 나는 웃으며 넘겼다. 비밀이라고. 그날도 그의 집에 있었다. 일요일 오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재미없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함께라서. 그가 갑자기 일어났다. 주방으로 갔다. 무언가를 가져왔다. 컵이었다. 유리컵. 1년 전 내가 처음 왔을 때 마셨던 그 컵.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았다. 우리의 손이 스쳤다. 여전히 전율이 흘렀다. 물을 마셨다. 차갑고 깨끗했다. 맛있었다. 아니, 달랐다. 1년 전 마셨던 그 물과는 더 맛있었다. 더 달콤했다. 그가 물었다. 어떠냐고. 물맛이. 나는 대답했다. 좋다고. 맛있다고. 1년 전보다 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고. 자기도 그렇다고. 그가 말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물을 줬다고. 그때 말했다고. 아내가 떠난 뒤로 물맛이 변했다고. 쓰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당신이 온 뒤로 다시 변했다고. 달콤해졌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고. 나도 그렇다고. 선생님을 만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물맛도 공기도 내 인생도. 그가 나를 안았다. 꽉. 귓가에 속삭였다. 고맙다고. 내 삶에 와줘서. 다시 살게 해줘서. 사랑하게 해줘서. 나도 말했다. 나도 고맙다고. 외롭지 않게 해줘서. 사랑받게 해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우리는 키스했다. 소파에서. 긴 키스였다. 깊은 키스였다. 1년 전보다 더 익숙했지만 여전히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봤다. 미소 지으며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했다. 이사 오지 않겠냐고.
여기로 같이 살자고. 나는 놀랐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망설여졌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그와 함께 산다니.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함께 잔다니. 나는 물었다. 확실하냐고.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고 싶냐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다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벅차서. 나는 대답했다. 좋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가 나를 들어 올렸다. 빙글 돌았다. 우리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내가 언제 이사 올지, 어떻게 공간을 나눌지, 작은 것들까지 이야기하는 내내 설렜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함께하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별이 떴다. 많은 별들이. 우리는 창가에 서서 별을 봤다. 손을 잡고 미래를 상상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 못할 것이다. 우리를. 33과 68, 35살 차이.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우리는 행복하니까,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년 전 나는 외로웠다. 공허했다. 매일이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사랑받는다. 사랑한다. 매일이 새롭다. 설렌다. 그 모든 게 그 때문이다. 정수기를 고치러 갔던 그날 만난 남자 때문이다. 고장난 건 정수기가 아니었다. 나였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내 심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고쳤다. 다시 뛰게 만들었다. 사랑하게 만들었다.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물맛은 변했다. 그의 말대로 달콤해졌다. 아니, 원래 달콤한 건 물이 아니었다. 삶이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이. 그것이 달콤했다. 꿀처럼.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영원히 놓지 않을 것처럼. 그도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미소 지으며. 말없이. 모든 것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다. 사랑이, 약속이, 영원히. 앞으로도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함께니까. 그와 나니까. 우리니까. 이겨낼 수 있다. 무엇이든. 그날 밤 나는 행복한 꿈을 꿨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꿈을. 손을 잡고 걷는 꿈을. 영원히 함께 있는 꿈을. 그것이 꿈이 아니길 바랬다. 현실이 되길 바랬다. 그리고 알았다.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진짜라는 것을. 나이 따위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그의 품에서. 행복하게. 완전하게. 처음으로 정말로 집에 온 것 같았다. 그의 품이 내 집이었다. 영원한 집이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